안녕하세요, 일렉트로캠입니다. 오늘은 일론 머스크 트윗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. 일론 머스크가 정말 트윗을 날렸다, 지웠습니다.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라서 저도 이걸 타이틀로 썼고요. 트윗 내용은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애플을 넘어 가장 큰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회사로 이제 될 것 같다라고, 물론 그럴 확률이 0%보다 높다라는 표현을 썼죠. 그러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. 뭐 100%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. 0%보다 높다. 물론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트윗으로 밑에 이제 누가 이런 디렉션이 좋다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 트윗으로 몇 달 안에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또 트윗을 써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. 아니, 몇 달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된다고?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,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윗을 다 지웠습니다. 아차 싶었던 거 같죠. 그러니까 좀 실수를 했다라고도 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.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뭐 회사를 이제 상장 폐지시키겠다, 주식을 다 사서 뭐 그러려고 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SEC한테 벌금 묻고 굉장히 호되게 혼이 좀 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런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얼른 지웠는데, 참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이제 마음대로 지우지도 못합니다. 이렇게 박제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, 물론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. 그 이야기도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. 저도 이렇게 큰 회사가 되길 바라겠고요. 물론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발언들이 이번이 최초는 아닙니다. 작년인가 아마 재작년에 테슬라가 1 트릴리언 달러를 넘을 거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. 지금 현재 애플이 거의 2 트릴리언 달러를 좀 넘나들고 있거든요. 1 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새롭진 않지만, 그래도 다른 이런 투자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시우드라든지 다른 애널리스트, 웹부시의 이런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얘기보다는 CEO가 또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역시도 기대를 해봄지 해도 되지 않을까. 뭐 물론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이거를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. 각자의 이런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의 몫인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되고요. 그래도 뭔가 기분 좋은 이야기였고요. 근데 참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이걸 많이 드라이버 셀렉터도 없애고 문짝의 그 도어 핸들도 없애고 트윗도 이렇게 올렸다 많이 없애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과거에 그 노조 활동에 대해서 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. 트위터로. 그러니까 굳이 노조가 필요하냐, 테슬라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인플로이들을 보호하고 혜택도 많이 준다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프레셔를 가한 적이 있죠. 굉장히 노조를 엄청 싫어합니다. 그랬는데 이게 또 이제 내셔널 레이버 보드한테 이제 경고를 먹어가지고 이 트윗도 지워야 되고, 자칫 잘못하다 또 벌금이라든지 경고를 또 얻을 수도 있고, 지금 이 인플로이를 다시 재고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도 놓여 있습니다. 참 이 자동차 업계가 참 이런 노조나 이런 파워를 실감할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그걸 어떻게 딜하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무노조인 테슬라도 함부로 이런 언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하면 항상 경고를 먹습니다. 결국 다 요즘 일론 머스크는 결론은 정리하면 다 삭제하기 바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회사 분위기가 왜 좋냐면은 일단 유럽에서 2월달 집계가 다 정확히 다 돼서 차량 판매 대수가 나왔는데, 이게 좀 미국하고 다르죠. 다른 나라들은 이 레지스트레이션이 잘 됩니다. 근데 미국에서는 트래킹이 참 힘듭니다.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유럽같이 혹은 한국이나 뭐 아시아 국가들 같이 참 레지스트레이션이 항상 이렇게 되면 이렇게 테슬라의 딜리버리를 먼슬리로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, 즉각 나오는 데이터를 발표하면 되니까요. 참 근데 테슬라는 스스로도 어느 나라에 어떤 모델을 얼마나 팔았는지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하죠. 특히 미국 쪽이 참 데이터가 알기 어려운데, 여튼 유럽에서 다시 1등을 탈환했습니다. 유럽에서 참 못 판다 그랬는데 ID3를 제끼고 1위를 다시 탈환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YTD, Year to Date이죠. 그건 이제 3등이지만 지금 2등인 조이와 1등인 볼보 PHEV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팔고 있고, 아마 지금 이 프레먼트 공장에 이제 드론을 띄워서 본 모습인데요. 지금 엄청나게 엔드 오브 쿼터 푸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차를 엄청 생산하고, 항상 이렇게 테슬라는 분기별로 엄청 차를 밀어내느라고
무지막지하게 생산하고 무지막지하게 딜리버리하는 이런 행사를 한 1년에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. 안 그래도 지금 이 드론의 모습들은 정말 엄청난 차들이 다 대기되어 있고 이번에도 굉장히 판매가 잘 나올 것 같은 분위기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혀 지금 세미컨덕터 쇼리지, 그러니까 반도체 쇼리지를 겪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. 지금 반도체 부족 사태를 좀 짚어보면은 중국에서는 니오가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지금 차량 그 딜리버리 예측치를 낮췄거든요.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그 반도체 부족을 너무 뭉뚱그려서 계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때도 업데이트를 했지만 차량용 반도체 종류는 수만 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게 매니징 되냐에 따라서 물론 지금 자동차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뭐 포드라든지 GM 그때 말씀드렸죠. 그 실린더 매니지먼트 칩을 제거하는 상태로 뭐 판다든지 어떻게 계속 매니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충격은 상당하지만 엄청 잘 매니징해서 니오 같은 경우도 막 반도체 부족해서 엄청 차를 못 파는 것 같지만 원래 2500대 팔 거를 19500대를 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1000대밖에 차이가 안 나죠. 이게 과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하는 반도체 부족이 막 한 2만 대 원래 딜리버리 예상했는데 뭐 만 대 이렇게 떨어지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데 고작 1000대인데 그러니까 니오도 잘 매니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죠. 뭐 물론 지금 니오가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1분기 어닝콜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. 테슬라한테.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내부 인플로이들한테 올해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내부적으로. 그게 이제 유출이 됐는데요.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. 지난번 2020년 4분기 이제 어닝콜에서 가이던스가 한 뭐 75만 대? 그 정도였죠. 50% 상승한. 근데 아마 일론 머스크 머리에는 100만 대 당연히 간다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지금 올해 벌써 분위기가 좋은지 100만 대 이야기가 본인 입으로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혀 반도체 부족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근데 반도체 부족보다 저는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게 100만 대를 가려면 이게 배터리가 충분해야 되는데 이게 배터리 수급이 되고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자체 생산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건 정말 추측입니다. 그러니까 1분기에 진짜 그 어닝콜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배터리 4680 배터리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는 뉘앙스가 보여야지 이게 100만 대를 가지 어떻게 이런 100만 대 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게 잘 이제 모든 부품들이 잘 이제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. 일론 머스크는 이것뿐만 아니라 2022년은 더 대단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추측하기를 FSD가 뭐 잘 되는 거 아니냐, 로보택시가 진짜 돼서 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들이 지금 난무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정말 배터리뿐만 아니라 뭔가 이런 생산 라인을 제대로 대량 생산하는데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. 그런 면들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어닝콜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튼 내부적으로 흘러나오는 내용들은 뭐 유럽에서도 잘 팔고 좀 판매도 좋고 지금 100만 대 간다는 얘기가 일론 머스크 입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법적인 문제들 좀 더 업데이트 할까 하는데요. 소소한 뉴스로.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거 지금 드라이브 셀렉터 다 없앤다고 얘기했죠, 앞서. 그래서 이걸 터치로 이제 바꾼다고 했는데 뭐 이거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근데 높은 확률로 통과할 것 같다고 예측은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테슬라가 아니어도 이렇진 않죠. 터치 패널 같이 이렇게 한 회사는 없지만 거의 이거에 준하는 요즘 뭐 현대도 뭐 버튼식이라든지 약간 버튼인데 전자식 터치감을 입힌 뭐 그런 기어 셀렉터들이 이미 예전부터 꽤 이게 최근 일이 아닙니다. 역사가 좀 있는 몇 년은 된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자국 진보한 거기 때문에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NHTSA가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클레임을 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사 통과할 것 같긴 한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손 놓는 건 아닙니다. NHTSA는 모든 걸 다 관리 감독하고 감시를 합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
걸리겠지만 현재 이대로 출시하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. 지난번에 컨슈머 리포트의 리포트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그 FSD 베타를 서비스를 줬다가 내부 감시해가지고 이 사람 운전 부주의하게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뺏어간 사례를 보면서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대두됐는데, 물론 그렇다고 해서 컨슈머 리포트가 완전히 그게 비판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. 다시 한번 자세히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보니까 컨슈머 리포트도 뭐라 그랬냐면 그 드라이버의 컨센트가 있으면, 그러니까 동의가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써있고, 테슬라도 이거 내부적으로 터치 패널 들어가서 이거 서비스면에 이제 그 오토파일럿 면에 이거 다 들어가 보면은 내가 데이터 쉐어링을 얼마나 할 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. 그걸 이제 어프한다든지 킬 수 있는 거죠. 뭐 그랬을 시에는 아마 그 데이터가 테슬라로 넘어가진 않기 때문에 다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여전히 이 컨슈머 리포트는 의심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컨선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, 그러니까 아직 법적으로 별 문제도 없을 뿐더러 이 대시캠 문제도 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한국만큼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과, 물론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런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런 게 이제 덧붙여져서 미국에서 잘 장착을 안 하는 거지만 이미 모든 주에서 이 대시캠은 합법입니다. 제너럴리. 근데 이제 일부 주에서 한 10개 정도 주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동승자가 그거 녹화되는 거에 이제 동의를 했냐,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들 그 대화 내용이 녹음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좀 각 주마다 약간의 법안들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이미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우려 정도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